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시승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람보르기니 차량입니다. 람보르기니 차량은 정말 오랜만이라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스웨이드죠. 스웨이드 스티어링 휠을 만지는 것만으로 살짝 지금 흥분감이 좀 되게 오는데요. 이 흥분감도 잠시 지금 스탑앤고가 걸려버렸어요. 람보르기니 스탑앤고는 좀 아니라서 스탑앤고는 버튼을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차량입니다.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차량이고요. LP6404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640마력의 사륜 구동 차량인데요. 이 녀석은 이제 후륜 구동 차량도 나왔죠. 610마력짜리 후륜 구동 차량도 나왔는데 이 녀석은 640마력짜리 사륜 구동 차량이라서 먼저 이제 그 정보를 드리고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람보르기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스트라다, 스포츠, 그리고 코르사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스트라다 모드로 선택을 할 거예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이제 모드 선택 버튼이 존재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에 약간 페라리스럽게 이제 버튼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기존의 이제 람보르기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는 양쪽에서 이제 패널 시프트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진 버튼, 그리고 P 버튼, 그리고 매뉴얼 버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확실히 뭔가 좀 예전 우라칸보다는 실내 디자인 자체도 되게 좀 더 세련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 역시나 퍼포먼테까지는 아니지만은 기존의 우라칸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대비되는 약간의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면부보다는 이제 후면부 쪽에 이제 배기구가 살짝 위에 붙어있는 모습은 거의 우라칸 퍼포먼테랑 비슷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있어서 일단 그 엔진 자체만으로도 저는 합격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이긴 합니다. 외관 컬러는 이제 옐로우 컬러인데요. 차가 딱 봐도 굉장히 낮게 깔려 있습니다. 낮게 깔려 있고, 전면부는 사실 아벤타도르보다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보다는 조금 심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람보르기니인데 아벤타도르처럼 화려하진 않고 좀 더 그냥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을 확실히 주고요. 사이드 쪽에서는 확실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들고, 후방부 역시나 아벤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라칸 차량은 전면부보다는 후면부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후면부가 더 예쁜 것 같고, 실내 인테리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딱 탈 때 차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 람보르기니 차량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시트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나 이제 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탈 때마다 시트가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특히나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이 아벤타도르보다 오히려 더 좁은 것 같아요, 이 우라칸이. 그래서 굉장히 직각스러운 형태로 바닥에 붙어서 운전을 해야만 무릎이 스티어링 휠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마초스러운 약간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고 앞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앞유리가 손에 안 닿을 정도로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게, 대시보드 쪽 공간이 굉장히 좀 낮고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테리어 구성도 조금은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기존 이제 이 배열 방식은 되게 똑같은데 창문 조절 버튼, 그리고 이 차고 조절 버튼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모니터가 들어온 게 포인트인데, 모니터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살짝 밟아봤어요. 모니터가 직관적으로 잘 존재하고 있어서 사운드 세팅,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이제 전화, 그리고 이제 차량 상태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직관적이긴 한데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암튼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차량은 정말 찐 람보르기니에서도 정말 굉장히 낮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차량은 좀 즐겨봐야겠죠. 차량 시트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아서 그냥 정말 이 차는 스포츠카를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 들 정도로 땅바닥에 붙어 있고요. 이
람보르기니 차량 특징은 이 브레이크나 이런 담력이 조금 다른 차량이랑 달라서 꽉 밟고 있지 않으면 경사에서 좀 뒤로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슬며시 들어요. 그래서 항상 좀 브레이크를 좀 신경 써서 좀 밟고 있고요. 이제 강남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노면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몸에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차량은 람보르기니 차량이고 또 나름 하드코어한 에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오라칸의 스페셜한 버전인 에보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퍼포먼테 시절의 그 퍼포먼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반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너무 이 에보나 퍼포먼테가 나오면서 그냥 순한 그냥 데일리 그냥 스포츠카로 전락했다면 이 녀석은 데일리도 가능하지만 하드한 어떤 느낌까지 주는 그런 스포츠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퍼포먼테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면서 640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고 토크는 한 61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달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없고 미션은 7단 DCT랑 결합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운전 조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창문을 한번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뭐 페라리 차량들 많이 타보고 아벤타도르도 많이 타봤지만은 웬만한 이런 비슷한 스포츠카들을 많이 타봤지만은 외부가 창문이 갭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외부 소음은 좀 꽤나 들어오는 편이고 노면 진동도 그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또 노면 소음도 꽤나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안락함, 정숙함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내도 이제 블랙과 이 옐로우 투톤으로 이제 조합을 했습니다. 투톤으로 조합을 해서 드림카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익스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이제 뭐 사운드 역시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이제 드림카긴 한데 이게 정말 좋은 차인지 그리고 이제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 640마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저속 구간에서도 그렇고 고속 구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RPM을 거의 850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영역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기분 좋은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쾌락 같은 거,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다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 하나만큼은 거의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주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는 7단 DCT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변속이 빠르긴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이 뭔가 이 체결감이나 전반적인 이런 궁합 같은 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이나믹한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좀 연출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막 진짜 그림같이 스무스하게 싹싹싹 넘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탔을 때, 그러니까 뭐 우라칸을 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를 타고 있는데 처음 이 차량을 이제 딱 탔을 때 첫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 아우디 R8 있죠. 딱 그 아우디 R8을 탔을 때 그 느낌이 났어요. 처음 아우디 R8을 탔을 때 그 느낌이 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딱 바닥에 이렇게 딱 깔려서 가는 이 특유의 그 느낌 그리고 이 실내에서 나는 냄새, 인테리어에서 나는 냄새 있어요. 이 그 아우디 R8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뭐 아우디 R8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우디 차량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이 우라칸에서는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아벤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 우라칸은 뭔가 좀 되게 아우디스럽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고 그 앞뒤 다 W25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급 차량에 사용되는 나름의 이제 좀 신경을 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은데 이 차 자체가 워낙 좀 단단하고 낮고 그리고 이제 노면도 많이 읽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뒤뚱거림의 충격과 어떤 특히 이제 강남의 어떤
불규칙한 노면들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돼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만 없으면은 어느 정도 노면 정보가 운전자에게 오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참고 데일리 주행을 할 정도다, 딱 그 마지노선의 한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서스펜션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버튼 구성들이나 이런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세련돼졌어요. 세련돼졌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막히는 토요일 시내거든요. 진료 끝나고 시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앞이 뚫려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경박스럽게 크거나 불편할 정도까지 시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배기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 차량은 아무래도 이제 스파이더 차량이다 보니까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뚜껑을 열고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녀석을 느껴볼 텐데요. 스포츠 모드는 건너뛰고 바로 콜사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전혀 다른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은 뚜껑을 열고 나면은 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가 돼요. 전혀 다른 차가 되고, 뭐 그동안 이제 이 람보르기니가 제가 갖고 있는 람보르기니에 대한 선입견을 좀 말씀드리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일단은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특히 이제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다시는 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차는 그냥 바라보기에 예쁘고 좋은 차지 타기에 좋은 차는 아닌데, 이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탈만한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R8 베이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운전하기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거든요. 물론 시트는 살짝 좀 좁아서 이건 좀 적응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이 우라칸 스파이더 같은 경우, 에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하니까 개방감이 어마어마해요. 개방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차의 이 루프보다도 제 머리가 위에 있는 듯한 그런 개방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이렇게 바람이 찰랑찰랑 지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콜사 모드로 바뀌자마자 제 표정이 좀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스트라다 모드 때는 그냥 좀 낮고 불편하고 데일리가 가능한 스포츠카였다면은 이제 콜사 모드로 바뀌는 순간에 이 차량은 진정한 펑카가 됩니다. 펑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람보르기니 차량, 물론 지금 우루스를 운행하고 있고 우루스를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루스는 계속 가져가긴 할 텐데, 그 우루스는 사실 람보르기니 냄새가 나는 포르쉐 차량? 뭐 아우디 차량? 포르쉐는 아우디 SUV 차량에 가까워요. 사실 람보르기니의 어떤 디자인과 어떤 약간의 DNA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갔을 뿐이지 진짜 람보르기니 차량은 아닌데, 이 우라칸 차량이야말로 뭔가 그 아벤의 그 어정쩡한 불편함도 살짝 있지만 좀 그 특유의 정말 폭발적인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사운드랑 어떤 이 RPM에서 오는 쾌감 같은 것들이 진짜 펑카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페라리는 이 느낌을 절대 못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주 탈 게 아니고 아주 가끔 탈 거면서 굉장히 조금 퓨어한 스포츠카의 DNA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우라칸 추천할 것 같아요. 우라칸 추천하고, 그냥 우라칸은 좀 심심하니까 이왕이면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나 아니면 우라칸 퍼포먼테 스파이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퍼포먼테 스파이더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이 녀석보다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근데 굳이 만약에 저한테 한 대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퍼포먼테 스파이더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실 이런 차량 편하라고 만든 차량은 아니거든요. 편하라고 만든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가끔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하드코어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뭔가 쫀쫀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이 에보는 그 퍼포먼테보다는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나는 데일리로 자주 탈 거다라고 하면은 이 에보 스파이더가 맞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은 사실 오픈의 시즌이에요. 저는 겨울에 오픈하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포르쉐에서도 지금 박스터 4.0 GTS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녀석을 타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녀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좀 고민이 될 정도로, 물론 그 녀석은 조금 좀 달라요. 얘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사운드 너무 좋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약간 이 다운 칠 때 이 레브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오히려 그 아벤터도를 탔을 때보다 조금 더 직결감이나 체결감이 더 좋아서 만족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람보르기니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조금 이런 경고등이나 고장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 한켠에 약간의 불안감을 좀 안고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가장 좀 아쉬움이에요. 전반적인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는 페라리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밸런스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밸런스를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은 저는 이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을 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시승을 한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시승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차량이 드림카라면 언젠가 꼭 그 드림을 이루길 기원하면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